저는 계속 피곤한데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분명 큰 병은 아니라는데 하루 종일 무겁고 머리를 맑지 않고 쉬어도 회복이 더딘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그냥 스트레스겠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십니다. 그런데 기능의학에서는 이런 분들 가운데 칼슘 대사 문제가 숨어 있는 경우가 있어 주의 깊게 봅니다. 오늘은 검사는 정상이라고 들었는데도 유난히 피곤하고 몸이 축 처지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만성 피로를 볼 때 단순히 빈혈이 있느냐, 갑상선 수치가 떨어졌느냐만 보지 않습니다. 몸이 실제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상태인지, 신경과 근육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 장에서 필요한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고 있는지까지 함께 봅니다. 그 과정에서 많지는 않지만 종종 걸리는 것이 칼슘입니다. 많은 분들이 칼슘은 뼈에만 필요한 영양소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칼슘은 신경과 근육이 움직이는 데도 필요하고, 심장이 일정하게 뛰는 데도 필요하고, 세포가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도 관여합니다. 그래서 칼슘이 충분하지 않거나 수치는 정상이더라도 몸이 그 칼슘을 안정적으로 쓰지 못하는 사람은 먼저 피곤해집니다. 몸살처럼 몸이 무겁고 이유 없이 늘어지고 멍하고 회복이 느려집니다. 이런 증상은 워낙 흔해서 그냥 컨디션 문제로 밀려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능의학에서는 이런 흔한 증상이라도 오래 지속된다면 그 안에 대사적인 이유가 숨어 있을 가능성을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혈액검사에서 정상이라고 해서 몸의 기능이 최적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통 혈중 총 칼슘은 대략 8.5에서 10.5 범위를 정상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혈액 속 칼슘을 굉장히 엄격하게 지키기 때문에 수치가 정상 범위에 남아 있어도 몸은 이미 힘겹게 균형을 맞추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계선 부분에 있으면서 피로, 근육통, 멍함, 회복 저하가 반복되는 분들은 숫자 하나만 보고 괜찮다고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내분비학에서도 총 칼슘은 알부민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온화 칼슘이 더 직접적인 의미를 가지지만 외래에서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총 칼슘 수치와 증상을 같이 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기능학에서 칼슘을 볼 때는 칼슘만 따로 떼어놓지 않습니다. 비타민 D가 충분한지, 마그네슘이 부족하지 않은지, 부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낮거나 높지 않은지, 위장 상태가 나빠 흡수가 떨어지지 않았는지, 신장 기능은 어떤지 같이 봅니다. 쉽게 말해 칼슘은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팀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에서 큰 이상이 없다는 말만 듣고 내 몸이 왜 이렇게 힘든지 정확한 설명을 못 들은 채 몇 달, 몇 년을 버팁니다. 이런 분들 중 일부는 정말로 칼슘 대사가 흔들리는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환자분 가운데는 검사상 큰 이상이 없다고 여러 번 들었는데도 실제로는 걸어서 진료실에 들어오기 어려울 정도로 기운이 빠진 분이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리기도 힘들고 눈빛도 흐리고 몸 전체가 방전된 것처럼 말이죠. 이런 경우 대부분은 응급실에서 큰 병을 먼저 배제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여러 검사를 했고 설명이 잘 안 되는 상황이라면 저는 몸의 대사 쪽을 다시 봅니다. 칼슘을 포함한 미네랄 균형을 의심하고 접근했을 때 예상보다 빨리 컨디션이 회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성 피로를 볼 때 칼슘을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게 만듭니다. 만성 피로가 다 칼슘 때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칼슘 쪽 피로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순히 피곤한 것이 아니라 몸이 축 처지고 근육에 힘이 안 붙고 몸살처럼 아프고 회복이 유난히 더딘 느낌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보다 오후에 더 무너지고 어떤 분들은 공복이 길어지거나 감기처럼 한번 아프고 나면 유독 오래 회복하지 못합니다. 또 설명되지 않는 저림이나 쥐, 편두통이 같이 있을 때는 칼슘을 포함한 미네랄 대사를 더 진지하게 봐야 합니다. 기능학에서는 바로 이런 작은 단서들을 증상 지도처럼 이어붙여서 봅니다. 그래서 저는 만성 피로를 진료할 때 정상범주라는 말만으로 안심하지 않습니다. 수치가 정상이더라도 내 몸은 힘들 수 있습니다. 특히 피로가 설명되지 않고 오래 간다면 칼슘을 뼈 영양제로만 보지 말고 신경, 근육, 에너지 대사의 한 축으로 보셔야 합니다. 내 몸의 신호가 분명한데 검사 한 장만 보고 넘기지 않는 것. 기능학은 그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수치의 이름이 아니라 지금 내 몸이 보내는 반복된 피로의 이유를 끝까지 찾아보는 태도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